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6일 경자 5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이 앞서 함양의 포위 김인범이 소를 올려 남전여시의 향악으로 백성을 교화시켜 풍속을 이루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예조에 개하하니 예조가 정부에 보고하기를 소학은 풍속을 바르는 것이 책임으로 이미 많이 인사의 중에 널리 반포하였습니다. 여시 향약은 곧 소학 중의 한 가지 일이니 특별히 거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행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정부의 계목에 이르기를 여시 향약이 비록 소학에 실려 있으나 만약 밝게 효유하여 특별히 거행하지 않으면 심상이 보아 거칠애가 되는 것이니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널리 반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윤허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7일 신축 첫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지병 한충이 아뢰기를 사제 이후 담년이 병으로 채직하였는데 대저 3공과 6경은 한번 병들었다 하여 갑자기 채직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쓸만한 사람이면 비록 5, 6년 동안 한 벼슬에 두더라도 오히려 채직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거늘 더구나 한 달 또는 수 3일 안에 채직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거늘 더구나 필요가 채직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비록 품은 마음이 있는 자라도 어느 겨를에 그 품은 것을 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담년이 여러 번 사퇴하고 돌아가기를 고하였으며 전일에 또 정부는 병을 조습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으므로 이에 채직시킨 것뿐이다 하며 한충이 아뢰기를 아랫 사람들도 그가 여러 번 사퇴하고 돌아가기를 고하는 것을 압니다만 그래도 채직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남천군은 그 사세는 연순과 같지 않으나 그 죄의 조목은 같은데 연순은 죄주고 남천군은 죄주지 않는 것이 부정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파직하여 조정의 바늘에 끼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남천군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병이 있으니 종치는 그 녹을 잃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한충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뢰는 것은 반드시 널리 중론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늘 아른 바 큰일 윤순의 처역 대한 일이다. 이미 윤허하셨으나 그간에 대간이 해서는 안 될 일, 사직하고서 부르심에 나아가지 않았던 일 등을 가리킨 것을 말한다. 대간도 또한 그 때문에 답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위태로운 형세가 있으면 선비들의 기미를 보아 일어나 살림으로 들어가거니와 지금은 모두 서로 다투어 힘을 다하여 도를 일으키고 지치를 바라기에 겨를이 없는데 누가 물러가 독선하려는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께서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심으로 대간이 부득이 저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받아들이기를 바라 사세가 여기에 이른 것이나 어찌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사직하고 갔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감히 주저하였으며 또 취직하라고 명하자 곧 급하게 왕래하니 이것이 어찌 대간의 채무이겠습니까? 지금 원자가 늘 여염집에 거처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또 중종께서 새로 위에 오르셨으니 마땅히 원조로 하여금 곁에 입시하게 하여 친아들처럼 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요속을 정하여야 합니다. 신이 듣건대 원자께서 능히 천자 유합을 읽으신다 하니 교양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하며 교양의 바탕이 있으면 착하게 되는 사람 착하게 되지 않는 사람이 드뭅니다. 또 지금 공론이 임금께서 도로 법궁 곧 경복궁을 말한다. 납시어 정사를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대개 경복궁은 전좌와 실우의 제도가 구비되었으며 대비전 및 동궁도 따로따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께서 도읍을 정하였고 궁궐을 지어 후손을 돌보는 계책을 남기셨으니 후손된 자가 이를 버리고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오랫동안 별궁, 이때 창덕궁에 납시었기 때문이었다. 계시는데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늘 중전이 정전에서 할애를 받았는데 이 역시 궁전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왕비는 전하와 대등한 몸이지만 또한 내외의 분별이 있으니 뒤섞여 분별이 없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군자로 하여금 보게 한다면 어찌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대감과 시종이 미처 바로 잡지 못하였으니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청컨대 법궁으로 옮기시어 먼저 원자를 위하여 추천된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 덕업이 원자를 가르칠 만한 사람을 가려 미리 요속으로 결정하여 그 일을 바르게 하소서 하고, 헌납 민수원은 아뢰기를, 범인도 어릴 때부터 화기를 온전하게 길러야 하는 것인데 원자는 영특한 자질이 있으니 동궁의 요속은 우선 의표가 될 만한 자를 가려 윤일제로 입시하게 하여 전후 좌우로 하여금 사특한 일로서 원자의 이목을 물들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하고 검토관 기중은 아뢰기를, 원자가 비록 어리지만 작품이 뛰어났으니 일찍 가르쳐서 숙성하게 하여야 할 것이요, 환시와 부녀자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환시와 부녀자들이 날마다 사특하고 엄난한 일을 앞에 진달하여 원자로 하여금 마음과 눈을 물들게 한다면 다른 날 정인과 군자의 말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과 귀에 익혀서 습관이 성품으로 더불어 이루어진 뒤에야 뒷날의 하는 일이 모두 잘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지당하나 동궁의 요속을 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니 할 수 없을 것 같으며, 과연 원자의 기질은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 보통 아이들의 성품은 반드시 장난감을 즐겨 하는 법인데 원자는 전혀 장난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천자, 유합을 모두 기억하여 항상 두 책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으니 교양하는 방도와 보도하는 일을 마땅히 지금부터 시작하여 사특한 일을 건절하여야 하겠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보도하고 교양하는 방도는 좌우가 이미 남김없이 아래였습니다. 다만 중전께서 이미 위에 오르셨으니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친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정리는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같이 길렀으므로 비록 남의 아들이라도 또한 친애하게 되고, 아들 된 자도 어릴 때부터 양육받았으면 효심이 또한 지극하게 되는 것이니 원자도 이제 마땅히 대굴로 들어와서 날마다 중전의 곁에서 모시게 하여 친친하는 일을 도답게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교양하는 방도와 친친하는 일은 어느 하나도 빼앗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대궐에 들이지 않았으니 여러 의논이 지당하다 하였다. 한충이 아뢰기를, 삼가듣건대 내이원 관원이 준례에 따라 나아가 무난하면 주식을 하사받고 물러나기까지 한다는데 사군자는 배려하여도 뵐 수 없고 접하려 하여도 접할 수 없이 도리어 용잡한 무리만도 못하니 어찌 이와 같은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시로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에게 묻기 때문에 의원의 무안이 이미 예사가 된 것이지 오늘날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며 한충이 아뢰기를, 질병은 급한 것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와 같이 한 것이나 마땅히 일체 정원에 맡겨 정원으로 하여금 출납하게 하소서 하고, 민수원은 아뢰기를, 과연 훌륭한 일이 아닌데도 그대로 답습하고 고치지 않는 것이 진실로 많으니 일체 없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기준은 아뢰기를, 의원들은 대니에 병환이 있을 때라면 또한 무난할 수 있거니와 화평할 때면 무엇 때문에 무난하게 하여 사통하는 길을 트려 합니까? 이와 같이 하면 사특한 말이 날로 좌우에 진달되어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한층은 아뢰기를, 근자의 권례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비빈들의 가인의 문안이 모두 제한이 되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 집의 문안이라면 비록 피할 수 없으니 그 나머지는 절제하여야 합니다. 이제 일정한 규모를 만들어서 무난한 비자로 하여금 각기 하나의 패를 차게 하고 그 패에다 모 부모의 비자라고 쓰고서 그 용모도 일일이 써서 새기게 하여 대궐에 들어올 때는 내 병조의 난관이 그 패를 조사하게 하고 나갈 때도 역시 그렇게 해서 조정의 상하가 모두 그 출입하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마다 패를 차게 하고 패에 이름과 용모를 쓰게 하는 일은 내가 패조 때 직접 보았는데 그 일이 아름답지 못하니 지금은 하게 할 수 없다 하며 기준이 아뢰기를, 내 치가 엄하지 못하면 비록 통자를 엄하게 하더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궁중과 부중을 일체가 되게 한다면 절로 엄숙하여져서 난잡하고 비벽한 간활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관의 법제의 총재는 외정의 일을 맡고 소재는 궁금의 일을 맡는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궁중과 부중이 갈라져 둘로 되었으니 어찌 무리하고 안매한 일이 없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다시 바루어야 할 일입니다.
지난번 미천한 하인이 감히 자기 신의 뜻을 지존께 우러러 진달하였으니 그 성덕에 누가 됨이 많습니다. 지금은 중전을 맞아들인 처음이니 상자는 지극히 엄밀한 곳이라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 오랫동안 일을 보지 않아 상하가 막혔는데 아래 사람이 어떻게 나의 뜻을 알겠는가? 저 한낱 하찮은 자의 일은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매 기준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위태롭고 혼란한 끝에 중응하셨으니 우리나라 도학의 명예와 취효의 선악이 바로 지금에 달렸습니다. 저기 하신 지 10여 년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취호가 없어 백성이 날로 궁궁하고 재변이 연이어 이르니 그 흥기시키는 방도와 배단을 진술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마땅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고 김정 정광필은 대간의 아뢰므로 인하여 또한 잠실의 일을 논하였다. 한층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종묘의 영으로 있을 적에 묘내에 뽕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승정원이 잠실에 감결을 받들어 보내어 뽕을 따게 하니 따는 자들이 서로 많이 따르고 다투었습니다. 묘정의 뽕을 사람들에게 따게 하는 것은 위에서 이의 꼬투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비록 청을 윤허하였더라도 감원이 감결을 받들어 보내는 것은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뽕을 따는 것은 균례가 있으므로 정원이 또한 감결을 받들어 보낸 것이다 하며 정광필 한층 기준이 아뢰기를 이는 옛 패단을 답습한 것이므로 사람들이 놀라지 않으나 어찌 묘정의 뽕을 따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성균관 관원도 또한 좌우에 들어왔는데 성균관은 인재를 양육하는 곳이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니 양육하는 방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니 특징관 이 점이 아뢰기를 생원 진사로서 관에서 공부하는 자가 100인을 웃돌고 기재도 또한 10,000원입니다. 그늘 더위 때문에 경을 통독하는 데 전념할 수 없으며 중용대학은 이미 마쳤으니 논어 맹자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인물의 수가 적으니 아래에 어진 자가 있으면 또한 발탁하여 기용하여야 한다 하며 한층이 아뢰기를 이는 이조가 마음대로 결단할 수 없는 것이니 기용하는 것은 실제로 임금께 달렸습니다. 하고 정광필은 아뢰기를 홍문록 사유록이 좋으나 크게 기용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 모의하여야 합니다. 하고 이 점은 아뢰기를 외방의 생원 진사로 지금 관에 있는 자가 많으니 학교 일이 점점 흥기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심과 풍속의 아름답지 못함이 이와 같음이 없다.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니 인재의 양육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으는 안 된다 하며 민수원이 아뢰기를 인재를 양육하는 것은 비록 유사의 책임이지만 그 근원은 임금께서 몸소 행하여 마음으로 체득한 것이 어떠한가에 달렸습니다 하고 한층은 아뢰기를 학교의 일은 폐조로부터 크게 무너져 지금까지 혁신되지 않았으며 비록 학교에 나아가는 자가 있으나 또한 훈구를 초집하여 이록의 매개로 삼을 따름입니다. 사장이 될 만한 자는 한 세대를 통틀어 있을까 말까 하며 비록 있다 하더라도 한두 사람에 불과한 이것이 흥작시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대사승과 동지가 진실로 정밀하게 고르더라도 오히려 의와 이의 분별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배운 사람도 또한 뒷날 쓸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아무리 경술에 달통하였다 한들 또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교양하는 방도가 잘 되어 훌륭한 선비가 많이 배출되고 세상에 쓰여져서 많은 군자들이 조정의 바늘에 쓰게 된다면 그들과 함께 도를 일으키고 지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거 때문에 선비가 일시에 다 쓰여지지 못하니 과제 외에라도 어찌 쓸만한 사람이었겠는가 마땅히 거용해야 한다 하며 한충이 아뢰기를 세수의 한 사람을 쓸 수 없거니와 비록 하류이더라도 현인군자가 없겠습니까? 그들을 거용한다면 그 권리여됨이 또한 지극할 것입니다. 상께서 비록 거용하고자 하여도 아래 사람의 의논이 같지 않아서 일을 할 만한 때에 하지 못하게 되니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민수원은 아뢰기를 인제는 다른 세대에서 빌려올 수 없는 것이니 만약 양육하는 방도를 진작시킨다면 인물이 절로 많아져서 세상에 쓰여질 것입니다만 주양하는 방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하고 한층은 아뢰기를 신이
그늘 독서당에 있으면서 이학을 읽으려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학이 전하여지지 못한 지가 오래라 배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학을 아는 사람은 오직 호주 좌랑 김식뿐으로 김식은 대강만 아는 자가 아닙니다. 신이 사가받은 동료 박세희 연구와 성리대전을 읽으려 하였으나 해두기 어려워 김식에게도 사가를 주어 동료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청하려 하였으나 국법에 문신이 아니면 사가는 예가 없으므로 신이 그러한 뜻만 지니고 끝내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김식의 학문은 한 가지 방도에만 능할 뿐 아니라 음력, 이수, 문장 등의 학문에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제 만일 이 학을 진강시키려면 이 사람이 아니면 그 누가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제 외의 사람의 김씨와 같은 자가 있음 마땅히 불차로 기용하여야 한다 하며 김정이 아뢰기를 이 같은 사람은 비록 과제하지 않았으나 기용하면 무슨 의심이 있으리까? 사습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김씨와 같은 사람을 숭장하여야 합니다. 김식은 학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몸가짐도 한결같이 옛 사람과 같으니 뒷날 크게 쓰여질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과제를 통하여 출신한 사람이라도 학문과 행실이 김식과 같은 자가 없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식은 성품이 총민하고 이학에 밝았으나 과제의 뜻이 없었으며 조광조 등과 지심우가 되어 서로 추대하고 기리니 사람이 모두 추창하여 붙쫓았다. 그러나 김식은 벗을 선택하고 허위함에 있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적었으니 김정한 중의 무리가 모두 공경하고 중히 여겼다. 장광필이 아뢰기라 이 말이 지극히 좋습니다. 만약 어진자란 비록 과목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공부에 임명하는 것을 또한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만 조종조의 법제를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리대전을 진강하는 것은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오늘 좌우의 사례말을 들으니 모두 조정의 법제를 협의하다 하여 고치고자 하는데 고치는 것은 불가하니 조정의 법제는 준수하는 것이 귀합니다. 정광필이 이 말을 아뢰며 있어 사색이 절로 온평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의 구정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김식과 같은 자는 비록 과목을 거치지 않았어도 또한 진강할 수 있게 하려는 것뿐이다. 하며 김정이 아뢰기를 대학을 진강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한다면 어찌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은 아뢰기를 조정의 법제를 경솔히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기준은 아뢰기를 예전에는 비록 과거를 통하여 출신하지 않았어도 학문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면 항상 관중에 출입하면서 강마하고 토론하게 하였으되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고 정광필은 아뢰기를 홍문관이라면 비록 출입하면서 강론하더라도 또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홍문관에서 법률 등의 일을 배우려고 혹 윤리와 신설을 읽고자 할 때면 전악을 관중으로 불러들여 배웠습니다. 전악도 오히려 가하거든 하면 사류이겠습니까? 조정의 법제를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됩니다. 하고 기준은 아뢰기를 이 같은 일을 지금 사람은 괴이하게 여기나 예전 성종조의 이점의 아비는 생으로서 대학을 진강하였습니다. 지금 이 점이 시좌하였으니 하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데 이 점이 기가 먹어서 그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그 이유를 아뢰지 않았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학교 일이 오늘날처럼 혼란한 때는 없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성균관의 일강, 월강, 제술 등의 일은 모두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일이므로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닦는 등의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를 뿐더러 하는 자가 없습니다. 방위의 뜻 있는 자가 성균관에 유학하고자 하나 재생에게 비웃음을 받고서 끝내 감히 유학하지 못하니 사습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른 것은 그 허물이 사장에게 있습니다. 사장이 적격자였다면 이 재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대신의 말의 규모와 제도는 고칠 수 없다고 하나 그러나 이것은 성규를 고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전열을 빛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은 아뢰기를 조정의 법제를 아래 사람들이 어찌 감히 외람되이 번거롭게 개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기회를 당하여 부득이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은 또한 가합니다. 하였다. 감결을 받들어 보내어는 감결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한 공문적 출고증 따위이다. 여기서는 왕후가 관리하는 잠실로 보냈기 때문에 받들어
하였다고 한 것이다. 준조실록 28권 중조 12년 7월 2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헌부의 소를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본래 차비 없는 여인은 출입을 검하여야 한다 하였다. 준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좌이정 김은기가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7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부제학 이자 등이 묘현하는 일을 가지고 세 번 아뢰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서 아뢰기를 신등이 정원에 가서 덕건대 승지를 채직하는 이로 대신에게 하문하시며 대신이 주장자를 채직하자고 하자 상께서 정원으로 하여금 적발하게 하였다 하니 정원은 판부 등의 일이라면 적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니와 이와 같은 일은 온사가 합의하여 하는 것으로 정원은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이를 말하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하는 것인데 정성이 어찌 주장자를 채직시키기를 청할 수 있으며 임금께서도 또한 어찌 이를 하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폐품은 먼데 있지 않고 가까이 폐조대에 있었으니 이를 말하는 자를 죄주기를 혹 발언했다는 것으로 죄주고 혹 선창하였다는 것으로 죄주었는데 그 폐품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상께서 짐작하여 실정이 없다고 생각되어 버려두시려면 다 버려두어야 하고 만약 대간이 굳게 간장하는 것이라 여겨 버려두지 않고 채직시켜야겠다고 하신다면 다 채직시켜야 합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7일은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아침 경연에서 대신과 대간이 원자를 교양해야 한다는 논한 말은 지당하다. 앞서도 말한 자가 있었으나 원자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바가 있었다. 지금 시강하는 요속을 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니 노성한 재상 사인을 가려 왕왕윤차로 와서 가르치게 하되 화기로 하기도 하고 정대로 하기도 하여 돕는 것이 가하다. 주소를 보내어 삼공에게 물으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의원의 문안을 대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과연 문안은 불편할 때만 하게 하는 것이 가하니 약방에 말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원묘와 종묘에서 뽕을 따는 것은 미편하니 금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7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내 승지를 모두 채직하는 것이 가하다. 준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7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이자 등이 네 번째 아뢰기를 묘연하는 일은 전교에 이르기를 오래이에 없는 것이다고 하셨는데 아름다운 일이라면 조종 때에 미처 하지 못하였더라도 지금 하는 것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라건대 유념하여 각성하신다면 한때의 습속에 구애되어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묘연하는 예는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답하기를 이미 대신과 의정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7일 신축 여덟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7일 신축 아홉 번째 기사 이에 앞서 홍원필이 직제학으로서 어머니의 사항을 당하였는데 물이가 그가 적임자를 선택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차임하지 않았더니 이조 판서 남건이 성세창 문건 이성동을 의망하면서 좌우에게 말하기를 전한 김정이 이 의망이 합당하나 한 작업이 부족하니 의망할 수 없으며 이를 아울러 개품하고자 하나 개청하는 해조가 할 바가 아니다. 개청은 해조가 할 바가 아니다. 자격에 따라 사람을 쓰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니 해조는 마땅히 이로써 임무를 천서할 것이요 감히 법학의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니 좌랑 박세희가 말하기를 자격에 따르는 것은 후세의 일로서 백집사에게 쓰이는 것이지만 이 의망은 마땅히 그 임무를 관찰하여 하는 것이 가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김정이 합당하니 자격에 따라 쓰지 말라는 뜻으로 극론하였다. 남곤이 말하기를 전조의 책임을 맡은 자가 남보다 뛰어난 명망이 있다면 마땅히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겠거니와 나 같은 자로서야 법대로 할 뿐이다. 또 지금 의망한 사람들이 어찌 부족한 사람이겠는가?
김정은 전환으로 옥당에 있으니 장차 무슨 일인들 능히 못하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사람들이 비록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내 뜻에 맞는다면 마땅히 할 것이요 맞지 않는다면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면 앞으로 큰 죄를 받게 될 것이고, 비록 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 일이 그릇될 것이다 하였는데, 이었고 전교하기를 부재하기 비었으니 김정으로 시킬 만하다 하였다. 순조 7월 28권 중조 12년 7월 28일 의민 첫 번째 기사, 주와 이전 김은기가 굳게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순조 7월 28권 중종 12년 7월 28일 의민 두 번째 기사, 정광필의 의논들이기를, 원자를 보양하는 일은 당 하관에도 아주 익숙한 사람이 많으니 당상 당하를 논하지 말고 올바른 선비를 가려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거처하게 할 것이며, 비록 종일 모시지 못하더라도 서로 번갈아 곁에서 모시게 하면 원자가 일찍이 선비되어가는 도리를 알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염에서는 행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빨리 권례에 들어와 거처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재상 경찰관의 이런 신등의 의견으로는 처음에 약간의 군업을 추생하여 어사를 보내어 그 대강을 살펴서 피해 입은 것을 숙실한 것으로 하고, 숙실한 것을 피해 입은 것으로 한 것이 3, 4개월이 되면 그 죄를 논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도리어 신등의 뜻과 달라 한갓 소란하기만 하니 지금은 조종의 법장을 따라야 합니다 하고, 신용계의 의논도 같았다. 전교하기를, 경찰관의 이런 마땅히 대전을 따라야 하고 원자를 보양하는 일은 사가에 있게 하여서는 안 되니 그에 대하여 의논하고 또 의논할 일이 있으니 명소하라 하였다. 얼마 있다가 조그만 종이에 써서 윤희인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것을 먼저 정성에게 보인 연후에 입대하게 하라 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원자에 보양하는 것은 나라의 큰 일이므로 말하는 자들이 어릴 때부터 교양의 바탕이 있으면 이목이 좌우의 사백에 물들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 말이 아름답다. 단 원자가 아직 어림으로 법으로 요속을 정할 수 없고 또한 일체로 다 가르칠 수도 없다. 기질이 보통 아이와 다르기는 하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방도는 성동을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 혹 화유로서 하기도 하고 혹 정언으로서 하기도 하여 그 즐기는 바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유도하여 점점 올바른 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하다. 이래서 노성한 대신으로 윤일제로 교대하여 종용히 가르치게 하고자 하여 그 수를 정하려 하는데, 당학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다. 만약 세자로 봉하여 요속을 정하려 한 때라면 당학원으로 극선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지금은 먼저 방정하고 지위 높은 대신으로서 교도하게 하여 올바른 대로 들어가게 한다면 한낱 오히려 뒷날 오히려 당하관으로 하여금 보좌하게 할 수 있다. 비록 이 일은 조정조의 고사에는 없으나 지금 원자가 향악하려는 마음이 있어 평시에 말하는 데 있어서도 천자의 많은 구절을 잊지 않고 있으니 미리 교양하는 방도를 만들어야 한다. 좌이전 같은 이는 원자가 일찍이 그의 집에 기우하여 이미 얼굴을 알고 서로 친근하니 이와 같은 대신으로 교양하게 하여야 한다. 기타 아무도 될 수 있으나 그 수는 몇 사람이어야 하겠는가? 이는 중대한 일이므로 직접 맞이하고 묻고자 하는 것이다. 원자를 대굴로 들어오는 것은 의당하여 하는 것이니 대신에 말이 옳다 하였는데, 정광필 등이 끝까지 읽기도 전에 임금이 들어왔으므로 정광필 등이 입시하니 상이 운운함에 정광필이 아뢰기를, 조정조는 비록 이런 일이 없었으나 옛사람은 태교가 있었으니 미리 교양하고 학습하는 일이 뭐 불가하겠습니까? 하고 신용계는 아뢰기를, 세자를 봉하면 절로 요속이 많아질 것이니 지금은 4, 5인을 기용하여 유액하고 보도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가르치면 뒷날 가르치기가 쉽고 또한 쉽고도 좋을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은 아뢰기를, 물러가서 적격자 이름을 써서 아뢰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자리에서 차례로 말하는 것이 가하다 하며 정광필 신용계가 말을 같이 하여 아뢰기를, 김은기가 좋습니다. 비록 원자가 일찍이 그의 집에 기우하지 않았으나 이 사람만한 자가 없습니다 하였다. 정광필 김용계가 또 오래도록 밀담을 하다가 한참 만에 정광필이 아뢰기를, 김전은 위인이 다른 마음이 없는 올바른 사람이며 이 계명은 위인이 기도가 비상하니 이 사람도 가하며
남군은 기질이 또한 아름다운 데다가 고사를 알고 또 단아한 사람이며 안당은 정중한 사람이니 이 사오임이 가합니다. 하고 신용계는 아래기를 급급히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종용히 유익하고 권도로 하여 원조로 하여금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익히게 하는 것도 가합니다. 하고 정강필은 아래기를 조정에 있는 좋은 사람이 이 몇 사람의 그칠 뿐이 아니오나 임금께서 나유와 벼슬이 함께 높은 자를 청가라고 분부하셨으므로 이와 같이 하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인만 되어도 가하다. 하매 정광필 신용계가 아뢰기를 이 계명은 장차 경사에 갈 것이니 마땅히 사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언자들의 뜻은 이 사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곧 이자, 김정, 조광조 등에게 있었는데 대신은 이들이 너무 심하게 구속함으로 혼도하는 데 유익이 없을까 염려하여 이에 김은기 등으로 대답하였다. 언자들 또한 원자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시 논박하여 탄핵하지 않았다. 그렇다. 중조실록 28권 중조 12년 7월 28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일을 하렸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전교하기를 이귀 김세필의 일은 대간 재상의 인원이 각기 다르니 다시 정부에 물으라 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22년 7월 28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조의정 김은규가 4번 사퇴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8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이조판선 남군이 정청에 싸르기를 조광조는 이학에 뛰어나고 실천이 독실하기 때문에 전날 생원으로서 바로 육범직에 임명되었으며 동료들에게 추복받아온 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출신한 지 얼마 안 되어 부교류에 임명되었으며 오히려 그 사람이 자격에 차지 않는다고 여겼으며 부교류에 임명되었으되 오히려 그 사람이 자격에 차지 않는다고 여겼으며 단 작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록 사품에 권론이 있어도 준례에 따라 초사하지 않았으니 이 사람은 작업을 헤아릴 것 없이 권론이 있으면 사품에 의망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조광조는 그 인물됨이 과연 아름바와 같다. 유생 때로부터 현자라고 이끌었기 때문에 육범의 발탁을 사용하였으며 급제한 뒤로는 오래도록 시종의 바늘에 있었으니 대저 선유는 차스에 의하지 않고 발탁하여야 한다. 작업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발탁하여 전한에 임명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며 남군이 회개하기를 임금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관원은 차서대로 사용할 것이나 조광조는 작업을 헤아리지 않고 임명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짐작하여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8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한세관을 한승부 판년으로 김급기를 이조참판으로 윤희인을 승정원 도승지로 이행을 조하승지로 이언호를 우승지로 이자를 우부승지로 조황언을 동부승지로 문근을 사관원 대사관으로 김정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성세창을 직제학으로 김희수를 전안으로 윤언필을 사관으로 조광주를 은교로 최산두를 수찬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28권 중조 12년 7월 28일 이민 일곱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전하께서 개현이 고희를 성례히 거행하여 면복을 하고 관자에서 진령하심에 있어 명기하는 말과 의비양하는 거둥이 엉엉목목하되 하매 도성의 사서들이 기뻐하여 눈을 씻고 우러렀으며 감탄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모두들 오늘날 다시 3대의 정례를 보게 될 줄은 뜻하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진실로 천재의 성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대한 이름 아름다움은 이를 끝맺지 못하고 막중한 묘현의 예를 드디어 빠뜨리고 행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마침내 3대의 성대한 일을 도리어 당송의 아래로 떨어뜨리게 하니 이 어찌 매우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묘연한 뒤에야 며느리가 되고 비로소 며느리의 이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시집가서 묘연하지 않으면 여자일 뿐이요 며느리가 되지 못하므로 묘연하고 나서 반마하여야 곧 편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명분도 발라지고 혐의도 멀어집니다. 어찌 남의 며느리가 되어 중곤을 맡고 종석을 받들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선조에게 배알하지 않고서 그 배합의 분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전에게 배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장차 뭐라 이르겠으며 전하와 중종께서도 또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진 사람은 차마 자기의 어버이를 죽었다고 여기지 못하므로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이처럼 하고 없는 이 섬기기를 있는 이처럼 여기니 효도의 지극함입니다. 홀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자전을 뱉고 술잔을 밭으로 올리면서 상수하며 자전께서 직접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유유 하시는데 이때를 당하여 유독 비공에 밝게 착강하시는 선조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왕께서 상제의 좌우에 계시면서 아름다운 표지대로 협찬하여 거북등 무늬로 그 상스러움을 정하여 전하에게 훌륭한 배필을 쫙 쥐어주고 전하를 사랑하여 억만년토록 크게 드러나고 끝이 없을 경사를 만들어 주셨으니 생각한데 자전께서 어루만져 주신 정이 명명하고 더불어 간격이 없는데 효도의 한 생각이 홀로 여기에 미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묘현을 보면 종묘와 사직이 의지할 때가 있겠으나 받들이면 제사를 받들 주인이 없어 백단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니 그 중함이 친형보다 더한 것을 단연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래가 패하여진 뒤에도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쳐오면서 친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있으되 묘현을 행하지 않는 자는 없었으니 서적에 실려 함께 보존되어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덕을 가지심이 굳지 못하여 능히 결단하여 선을 따르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셨으니 저늘이 성대한 예가 마침 국왕의 거칠레가 되어 끝내 만세의 기롱을 면치 못할 것이 애석합니다. 대저 잘못되는 것의 도수는 그 어긋나는 것이 될 것만 함으로 옛 사람이 삼가고 중히 여겼는데 하물며 이 정명은 혐의를 정하는 데 관계되는 바이메리까? 어긋나는 도수가 틀 것만한 사이일 뿐 아니거늘 이에 감히 홀만히 여겨 패하여 버리고 유념하지 않으시니 무엇으로서 대시를 밝게 바르고 규문의 의형의 교화를 도타이하여 사방의 기강을 세워 상하를 화목하게 하고 천지를 교통하게 하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 종사의 대계를 생각하시어 정례를 결단하여 하셔서 그 참을 바르고 만세를 길이 다스릴 구원의 도를 세우시면 이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증조실록 28권 증조 12년 7월 29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김구가 아뢰기를 내 수사는 그 유래가 오래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구차한 일이 많이 이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만일 지치를 구하려면 곧 혁파하여야 합니다. 하고 사경정응은 아뢰기를 내 수사는 비록 선왕조 때 창립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폐단이 더욱 심하니 모름지기를 혁파한 연후에야 민심이 화복하고 태평해질 것입니다. 그 근본은 바르지 않고 끝만을 다스리려 한다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자손이 만약 혁파하지 않으면 이는 선왕의 실덕을 무겁게 하는 것이니 진실로 이모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잘 다스리려 한다면 먼저 이를 혁파하여야 합니다. 하고 영사 신용계는 아뢰기를 내 수사는 선왕조에서 설치하여 오래되었으므로 곧바로 혁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단이 이미 극도에 달하여 전후 논하는 자가 많은데도 선왕조의 구사임으로 혁파할 수 없다 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두는 것은 실로 옳지 않습니다. 대저 선왕의 선도는 의례 준수하여 읽지 말아야 하고 좀 더 독려시켜서는 안 되나 이 같은 일은 부득이 없애야 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견병이 정치를 해치는 것이 심한데도 지금 견병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저 한자는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전조에서 시행하려 하였으나 논의가 한결같지 않아서 끝내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시행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시행한다면 거의 옳을 것입니다. 하고 김구는 아뢰기라 만일 다스림을 이루려면 한전을 불가불해야 합니다. 하고 참장관 이행은 아뢰기를 한전은 용이하게 할 수 없으니 먼저 견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김구는 아뢰기를 한전한 연후에야 견병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견병을 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종용히 상의하여 점차로 하여야 합니다. 하고 정응은 아뢰기를
예로부터 임금의 고제를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속록의 구에 대해 능히 결단하지 못했던 때문입니다. 정전은 비록 할 수 없으나 백성의 명전을 제한하는 것은 의뢰하여야 하였다. 신용계가 아뢰기를 지난번 봉천상이 상소하자 명하에 소용하였는데 대저 말을 진달한 사람을 위에서 채택하여 곧 관작에 사용하면 다른 일을 권장시킬 수 있으니 이는 진실로 좋은 일입니다. 단지 신의 뜻은 상소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 인물을 보고서 써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고 정응은 아뢰기를 사습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후세의 과거를 설치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과목은 비록 없앨 수 없으나 과목 외에 따로 효렴과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이 가합니다. 송나라는 10과로 선비를 뽑았는데 지금은 그와 같이 할 수 없으니 문장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덕행이 넉넉한 사람은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게 하면 쓸만한 사람이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장령 정순붕은 아뢰기를 대건대 외방에 유일의 선비가 많다 하는데 곧 과제를 채택하여 스스로 파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나오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따로 과제를 세울 수는 없지만 중예로 하여금 많이 참가하게 하여 쓰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김근은 아뢰기를 식년의 정액이 비록 많은 것 같으나 혹 수령과 교수가 될 자는 있으되 요직에 쓸만한 사람은 참으로 적으니 모름지기 청구하는 길을 넓혀서 사람 쓰는 방법을 다 해야 합니다. 과거는 없을 수 없으니 따로 기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정순붕은 아뢰기를 교제하고 방정한 사람은 과목을 숭상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과목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두 가지로 취하는 길을 두어 청가하기도 하고 설과하기도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정순붕이 정은 허위와 전에 이런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8권 중조 12년 7월 2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험관에 전교하였다. 소의 뜻을 상세히 살펴보니 고리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라 지극하다 할 만하다. 그러나 한두 대신이 갑자기 의논한 것이 아니다. 정부 및 육경과 예관이 어찌 범연하게 고금을 짐작하여 의논한 것이겠는가. 내가 행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옛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일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중조실록 28권 중조 12년 7월 29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기를 오늘의 경련은 전일의 경련에 비교 보니 더욱 늦었다. 서로 종용이 강론하는 것이 진실로 좋으나 내가 겨우 대내에 들어와 아침밥을 먹을 때에 곧 오고가 울렸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반드시 늘 이와 같을 것이니 시간이 너무 늦으면 상하가 경련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종용이 강론하는 것이었다 한가. 만일 불가하다면 식사한 뒤에 진강하는 것이었다 한가. 음식에 때를 잇는 것은 상하 모두 불가하며 노재상도 또한 입시하였으므로 마음에 미안하여 말하는 것이다 하며 정원이 회개하기를 원에서 비록 모두 의논하였으나 이자의 말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근래 여러 날 동안 경련을 늦게 파하게 되니 신동도 마음에 미안합니다. 경련하는 때와 수라를 올릴 때는 조종주로부터 이미 일정한 시간이 있으니 당기고 물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근래 오랫동안 패하였다가 지금 처음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입시한 신하가 모두 새로 들어와 각각 품은 바를 펴고자 함으로 시간이 늦는 줄은 모른 것입니다. 만약 자주 경련에 나오신다면 어찌 매양 이러하겠습니까? 의논이 상의 뜻에 미진한 것이 있다면 다시 불러 대답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조 12년 7월 29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좌의정 김은기가 4번 사퇴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8권 중조 12년 7월 29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었다. 하문하신 네 권을 외람되이 가자한 일에 대하여 대간의 논집이 옳으니 개정하는 것이 가합니다. 김세필 이귀의 일은 김세필은 시종과 대간으로 오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인물이 또한 올바른 사람이며 이귀는 신실한 사람이니 신등의 뜻에는 모두 가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9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전교하였다. 네 권의 가자는 개정하겠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7월 29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사신은 논한다. 경주 부윤
희저는 젊어서 중명이 있었으나 성품은 실제로 파연하였다. 파연하다는 것은 나약하고 줏대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벼슬길에 올라서는 부모상에 가지 않았다는 기롱이 있었고 여러 번 수령이 되어서는 폐첩의 말을 따랐으며 송사를 마음대로 결단하고 뇌물이 수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비루하게 여겼다. 중조실록 28권 중경 12년 7월 29일 개묘 8번째 기사. 강원도의 삼척, 울진과 경상도의 경주, 영덕, 김해, 창원, 대구, 청하, 신영, 현풍, 의흥, 성주, 언양, 진주, 고령, 연일, 창녕, 영해, 청도, 안동, 청송, 의성, 진도, 봉화에 큰 비바람이 불어서 큰 나무가 뽑혀 쓰러지고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갔으며 시내가 범람하고 곡식이 모두 상하고 산이 무너지고 집이 서러져 사람과 가축이 많이 압사했으며 까마귀까지도 죽은 것이 있었다. 아이고야, 태풍이 큰 게 왔구나.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이청이 아뢰기를 임금은 근심과 즐거움을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논한다. 즐거움은 혼자 해서 안 되겠으나 근심이야 혼자 해서 안 되겠는가? 백성과 같이 해야 한다. 걸주는 경궁 요대의 즐거움을 극진하게 하였다 하겠는데 백성이 원망하였으므로 나라가 망하게 이르렀고 문왕은 내 몸이 다친 듯이 근심을 지극히 하였다 하겠는데 백성이 기뻐하였으므로 주나라의 기업이 이 때문에 흥하였으니 이러한 일은 임금이 체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장령 소세양이 아뢰기를 전변이 일어나는 것은 매양 민심이 화락을 잃는 데서 말미암는데 민심이 화락을 잃는 것은 위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자의 패조를 겪고 민심이 불평하였거니와 이제까지도 참다운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니 백성의 괴로움을 생각하여 자애하면 저절로 민심이 활락해져서 참변을 거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참장관 이 언어가 아뢰기를 임금이 위를 들고 아래를 보태는 마음을 가지면 백성이 기한에 시달리더라도 위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백성에 대하여 흉년에만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풍년에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고 헌남 민수원이 아뢰기를 백성의 원망은 반드시 말에 나타나야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래 신하들이 봉행에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여 수령이 된 자가 혹 제 처자를 뒷바라지하느라고 백성의 일을 돌보지 않으니 참다운 혜택이 어떻게 백성에게 미치겠습니까? 하고 많은 고을에 집에다 마땅한 사람을 얻어서 보낼 수는 없겠으나 매우 삼가서 보내야 합니다. 또 한 백면을 맡은 자에게는 위임해서 성적을 책임지어야 합니다. 하고 이 언호가 아뢰기를 풍년일지라도 모든 백성이 다 배부를 수 없거니와 곡식이 조금 잘 된 해라면 공채 부역 따위 일이 있으므로 백성이 먹는 것이 도리어 흉년만도 못하고 나라에서 우환에 대비하는 것도 흉년만 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가난한 백성은 차라리 흉년에 편안하고 곡식이 조금 잘 된 해에 안락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풍년일지라도 백성을 돌보는 생각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과 백성이 근심과 즐거움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 마땅하다. 천하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고 천하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 나에게 과연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진실이 없다. 사실은 논한다. 상은 이처럼 자책하기를 꺼리지 않으나 아래에서는 또한 자목의 일에 성심이 없으므로 백성의 공공이 지금까지 처음이란 반정의 당초를 가리킨다. 같았다 하였다. 과연 아랫 바와 같이 수령은 죄다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할지라도 감사를 가려서 마땅한 사람을 얻어보내면 어리석은 관리도 절로 외람된 짓을 못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인물이 모자라고 내직 외직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수령을 가려서 보내지 못하나 수령은 가려서 맡기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며 이청이 아뢰기를 수령은 다 가려서 맡겨야 합니다. 감사 자리에는 마땅한 사람을 얻고 위에서는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감사가 어찌 위의 뜻을 체념하지 않겠습니까? 경기 백성이 먼저 혜택을 입어야 마땅한데도 더욱 곤패한데 신은
아마도 요역이 더욱 번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에게 어찌 원건의 다름이 있겠는가? 혜택은 고루 입어야 한다. 다만 경기가 고통받는 것은 예전과 같은 일에 있어 그 폐해를 다 경기의 백성만이 받기 때문이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상께서 내직이 중하고 외직이 경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인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관직이 많지도 않으나 인재도 적으니 대간 시종 사명으로 삼을 사람은 가려서 맡기지 않을 수 없고 보면 수령을 가리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도 큰 고을 수령의 말을 들어서 포평함으로 작은 고을 수령도 큰 고을 수령을 두려워하거니와 예전에 성종조에 있어서는 이미 승지 참의를 지낸 사람일지라도 한간 자리가 있으면 다 수령으로 보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면 백성이 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하고 이청이 아래기를 인재를 잘 등용한다면 어째 인재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근래 사료가 늘지 않았어. 흔히 문엄에서 나오니 시골에서는 몇 사람이나 선거에 참여되겠습니까? 유일히 진선 진리할 수는 없겠으나 널리 구하였어야 인재가 내 소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기 백성의 공패는 예외의 상장 따위 일이 있기 때문이다. 또 내직이 중하고 외직이 경하다는 것은 나도 생각하나 큰 고을뿐 아니라 작은 고을이 더욱 잔패하니 나는 작은 고을에 대하여 더욱 사람을 가려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며 특징간 이 사균이 아뢰기를 이청이 아는 것이 옳습니다. 또 권일 경사에 밝고 행실이 닦인 자를 선가하는 법이 있으니 이 일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다만 마땅한 사람이 있어도 선가하지 않으면 보탬이 없으며 선가하더라도 뱃슬을 맡기지 않으면 수신 제가의 공효를 볼 수 없습니다. 또 경서에 밝고 행실이 닦인 자는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근자에는 경서에 밝고 행실이 닦인 자를 찾아서 차세에 이해하지 않고 서용하였으나 조광조, 김식, 박훈 등을 가리킨다. 과거 출신이 아닌 자도 근시, 승지, 대간을 가리킨다. 될 수 있으니 근시의 자리에 두어야 회포를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하여 서용하더라도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9년의 자목의 책임을 맡긴 자로는 외방의 구생원 중에서 널리 찾아서 서용하면 되며 대전에도 여러 번 과거보아 급제하지 못한 자를 사용하는 법이 있으니 이 법도 시행해야 합니다. 또 외적을 중의하고 내적을 경하게 하면 더욱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인재를 얻지 못하고서도 다스려지기를 바랄 수는 없으니 천발된 사람이라면 특별히 서용해야 하며 인재를 등용하는 길을 넓히면 외직 내직에 다 인재를 얻게 될 것이다. 하며 이 층이 아래기를 여러 번 과거보아 급제하지 못한 자일지라도 어찌 죄다 어질겠으며 과거에 급제한 자일지라도 어찌 죄다 어질겠습니까? 현능하되 과거하지 못한 자도 있으니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는 모름지기 그 재주에 따라 해야 합니다. 하였다. 대간이 전에 이를 반복하여 논계하였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정광필이 아래기를 김세필은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 광주 목사가 되어 예전에는 부역하지 않던 백성 이것은 세가의 노자를 가리킨다. 김새필이 다 사역하니 이 때문에 혹 원망하여 욕하는 자가 있는데 대간의 공로는 반드시 들은 바가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고 소세양이 아뢰기라 수령이 호족을 억제하는 것은 바로 선정이니 호적 중에 원망하는 자가 있더라도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민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간의 논집도 타모한 짓을 해서 백성에게 폐해를 끼쳤다는 것이 아니라 잘 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호족의 말을 들어서 아뢰었겠습니까? 하고 이청이 아뢰기를 신등이 아뢰는 묘현에 관한 일은 부득이 거행해야 하므로 날마다 말로 아뢰고 혹 써서 아뢰기도 하는데 다만 고래를 거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용손의 일은 대간이 해를 거쳐서 논하고 시정도 이미 극진히 아래였습니다. 상상 도정의 일은 그때의 옥사가 다 바른 데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가선의 작업을 삭탈하기는 하였으나 도정도 될 수 없습니다. 근래 국가의 실정이 많은데 대간이 여러 번 아뢰었어도 윤호받지 못한 것도 많으니 신이 시종의 바늘에 있으므로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정교의 경련을 매우 늦게 파함으로 상하가 다 끼니 때를 잃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경년에 오래 계시어 대간이 아뢰는 것도 많기 때문인데 간언을 따르기를 이처럼 쾌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늘의 경년이 전과 같지 아니하여 대신과 함께 강론하는 것은 매우 좋다. 다만 조강 때에는 상하가 다 식사 전이니 주강 석강 때와 같지 않다. 그러나 회포를 펴자면 어찌 때의 이르고 늦은 것을 헤아리겠는가 하였다. 이 언어 소세양 및 헌납 민수원도 묘현의 일을 하렸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좌우가 나가니 그때 이미 사말인데 상이 이어서 윤대를 들었다. 사신은 논한다. 윤대의 말 가운데 변방을 안정하는 계책과 백성을 구제하는 방략이 있어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겠으나 윤대의 본의가 어찌 이러한 것이겠는가. 조광은 아침에 여는 경련인데 경련은 임금이 학덕 있는 신하를 궁중에 불러 경사를 강독하는 논사하는 자리인데 여는 시각에 따라 조광, 주광, 석강이 있었다. 이 밖에 임시로 행하는 것을 소대라 하며 폐문 시각 이후에 행하는 소대를 리하대라 한다. 경영관으로 영사사문, 지사사문, 동지사사문, 참천관 7원, 시간관, 시독관, 검토관, 사경, 설경, 정경이 있는데 모두 타관의 겸직이며 영사는 의정이, 참청관은 승지와 홍문관 부재하기, 시간관 이하는 홍문관의 관원이 을에 겸직한다. 이 밖에 경연에 입시하는 관원으로는 특징관 및 한림, 주서, 대관 등이 있다. 대간은 대관과 간관이다. 곧 사헌부의 대사헌, 지비, 장령, 지평과 사간원의 대사간, 사간, 헌납, 정원의 통칭이다. 시종은 항상 왕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곧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의 관은 및 대간을 통칭하는 것인데 쓰이는 데 따라 뜻의 광협이 다르다. 여기는 대간을 제외한 경연 시종신의 뜻으로 쓰였다. 사말은 하루를 12시로 하는 제도에 있어서의 한 시각이다. 각 시는 지금의 2시간인데 그 한가운데의 시각을 정이라 하고 정과 정의 한가운데에 되는 시간을 말이라 한다. 즉 지금의 밤 12시 30분을 자정이라 하고 그 뒤 1시간 간격으로 자말, 축정, 축말 등으로 부른다. 사말은 지금의 낮 11시 30분을 말한다. 전주시로 28국원 중종 12년 8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좌의정 김은기가 사직하기를 4번 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중종시로 29관 중종 12년 8월 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좌의정 김은기 이조판서 남건 호조판서 안당이 명을 받고 오니 김은기 등에게 전교하기를 보양은 일찍이 하는 것이 좋으나 원자가 아직 어리므로 엄정하게 할 수 없으니 부드럽게 가르쳐서 즐겁고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부재학 김정 등이 묘연의 일을 3번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중종실록 29관 중종 12년 8월 1일 갑진 5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고 또 아르기를 지금 추고 중인 관원은 벼슬을 옮길 수 없는 것인데 승직 윤희인은 바야흐로 추고 중인데도 도승지로 올랐으니 개정하소서 하고 간원이 아르기를 물선을 위해서는 이미 삼공이 있는데도 함경도에 위차를 따라 보내어 물선을 채취해서 봉진하게 하여 어전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각 고을의 물선은 도리어 기인의 힘을 빌림으로 기인이 공무를 빙자하여 폐단을 짓습니다. 임금이 사사로이 위차를 보내어 물선을 채취하면 성덕에 누가 있게 되니 이제부터는 보내지 마소서 하였으나 상이 다 윤호하지 않았다. 이는 경기, 강원, 황해, 경상, 전라, 충청의 각 고을의 향리 중에서 해마다 윤차로 서울에 와서 제사에 분정이 되는 단록, 축고 등을 장만하는 데 사역하는 사람이다. 고려 초에는 향리의 자재를 뽑아 올려서 볼모로 서울에 두고 그 고을 일에 관한 일은 고문에 응하게 하고 이들을 기인이라고 했는데 뒤에 기인의 사역이 노예보다 심함으로 도망하는 자가 많고 도망한 기인에 소속된 관사에서는 그 값을 고을에 써 징수하는 등 배단이 많았으므로
충숙왕 5년에 사심관 및 제역소의 엄호로 가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이 제도를 이어받아 전기와 같은 일에 사역하였는데 뒤에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서울 사람에게 값을 주고 탐목, 축고 등을 바치게 하고 이들을 여전히 기인이라고 불렀다. 중조실록